자, 2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 분이 계세요. 저희가 이제 모시기 너무 어려웠었는데 네. 선생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양원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인사 한 번만 해주시죠. 예, 저 푸른복지사무소 푸른복지 출판사 양원석. 예.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저는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강원남 선생님 나왔을 때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면서 꼭 모시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흔쾌히 이제 또 응해 주셔가지고 멀리 이곳까지 와 주셨습니다. 저희가 선생님께 좀 준비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쵸? 네. 그럼 우선 질문을 좀 드리고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선은 우리 시골연구원이 먼저 선생님께 좀 질문을 좀 한번 해볼까요? 참 어색하네. 원래 그래 어색하세요? 네. 원래 진행자가 내가- 있었는데 진행자가 아, 지금 비타민 연구원이 비타민 지금 연구원이- 시험 보러 가가지고 네. 지금 진행이 어색합니다. 네. 몇 시에 오시는데요? 그 11시 좀 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뭐, 너무 멀리 그냥 가서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이 녹음한 거는 걔가 편집할 거니까요. 네. 먼저 저번에 저가 그 녹음할 때 강원현 선생님 녹음할 때 없어가지고 예. 그때 이제 양원선 선생님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자리에 안 계시고 혹시 들으셨나요? 아,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양원선 선생님을 초대한다고 그러길래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초대가 딱 돼가지고 예. 저도 지금 좀 놀랐습니다. 저희 섭외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보기 형이 섭외가 좋았던 건가? 네, 지성연구원이 섭외력이 좋았던 걸로. 예, 네. 예. 그럼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그냥 아예 이제 기초적인. 네. 예, 예. 그 선생님은 사회복지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걸까요? 저는 원래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줄 몰랐고요. 그러다가 대학생 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친구가 실습을 가는데 그 실습이라고 하는 걸 한 달 가까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넌 어디 가냐? 그랬더니 실습이라는 걸 가고 사회복지 그 당시에는 그 학과는 사회사업학과였어서 사회사업을 하려면 실습이라는 걸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돈은 받고 가는 거냐? 그랬더니 내고 가는 거다. 그래서 노동척취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의사처럼 네. 무엇인가 배우러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거냐? 그럼 뭘 배우냐? 그 학과는? 그랬더니 사회사업은 3대 방법론이 있다고 하면서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그 다음에 CEO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케이스워크, 그룹워크는 알아듣겠는데 CEO는 뭐냐? 그랬더니 지역사회 조직이 하는 건데 지역사회 조직 안에는 사회행동도 있다. 막 그래서 사회행동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데모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얘기를 해서 세상에 그런 학과가 있냐? 네.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다양성이 있고 학문적으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진짜 지성의 정당이구나. 내가 몰랐던 영역이 있구나. 네. 그래서 그때 사회복지학을 알게 됐고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해 준 게 상담과 좀 다른 게 환경 속의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만 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만 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 속의 인간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 자체에 아주 매료됐어요. 친구분이 공부를 되게 잘하셨나 봐요. 예, 지금도 사회복지 하고 있고. 계시고. 예. 좋은 선배. 알고 싶은데 점점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인지. 김수영이라는 아. 선생님이시고 지금 전에 맨 처음에 사회사업학과 졸업하고 태화복지관에서 일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잠깐 가셨다가 지금은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숭실대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그래서 네. 박사과정 하시고 그리고 강의도 하시고 이런 현장하고 연결해서 슈퍼비전 학회 간사도 하시고 그리고 요번에 슈퍼비전 학회 갔었던 것도 그래서 그렇게 예. 같이 그래서 연결됐던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학회 아시는 분이 또 대표이신 분이 또 사회복지계 누구지? 윤기선 누구던데? 그래가지고 좀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탁해서 또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진짜로 지인이 그러니까 제가 원래 슈퍼비전을 잘 모르는데
몰라서 수법전 학회에서 뭘 하자고 하실 때 제가 계속 피해 다녔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걸 잡히신 피할 거예요?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슈퍼비전을 저도 사회복지사 15년 했는데 제 머릿속에 남는 슈퍼비전의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분이 양원석 선생님이세요. 우리 양원석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많은 후배들이 양원석 선생님한테 슈퍼비전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모신 건데요. 근데 슈퍼비전을 몰라요 제가. 네. 예, 예, 슈퍼비전의 그 학술적 이론적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막 하고 있는 거 그냥 제 생각 이야기하고 도움 되시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정도지. 그런 말씀들이 슈퍼비전이 아닌 거죠. 도움 되니까. 예. 도움 된다고 다 슈퍼비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이론적 그런 게 없이. 근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사회복지를 알게 됐고 그러다가 예전에 생활협동조합 운동 하다가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하는데 좀 더 생활협동조합 운동 안에서 도농 교류를 맡았었어요 제가. 네네. 도농 교류를 맡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해서 대학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찾게 된 게 사회복지학과고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에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시군요. 네. 예.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 질문을 또 제가 예. 하고요. 아, 이게 그냥 지금 너무 안 오고. 이래서 첫 번째 뭘 한번 맡으면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제 갑자기 질문을 저한테 하라고 그러더니 결국엔 제가 다 하게 됐어요. 예. 그렇게. 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아까 잠깐 뭐 이제 생활협동조합 얘기가 잠깐 나오셔서 거기서 활동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 그거하고 더불어서 혹시 사회복지 현장에서 예.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교육 같은 거 강의 이제 주로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사회복지 뭐 1차적인 현장, 뭐 예. 복지관이라든지 예. 뭐 센터인데 그런 데서 혹시 활동하실 경험은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일단 1차로 했던 거는 교회에서 사회사업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냥 이렇게 지역 교회에서요? 지역교회가 아니에요. 그 엄청 큰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라고. 네네. 엄청 큰 교회지. 엄청 큰 교회. 뭐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너무 있어요. 예, 그때 교회 사회사업 부서가 있었고 그 곳 안에서 일단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군데에 학교 사회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싶어서 초등학교에 무작정 찾아갔는데 찾아갈 때도 지역에 있는 청소년 회관하고 네. 엮어서 그래서 청소년 회관에서 사회사업가 한 명을 파견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학교에 무상으로 월급을 안 받고 학교 사회사업 실황을 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초등학교 하나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2년 가까이 학교 사회사업을 했었고요. 그럼 지금처럼 그럼 학교사에서 뭐 그런 게 이렇게 없었을 틀이 때. 없었을 때 예, 그러니까 제도화도 안 돼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그냥 학교에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학교 사회 사업을 하시면 교장 선생님한테도 유리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걸로 해가지고 특별활동 학교마다 특별활동에 무슨 프로젝트를 하면은 점수를 받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특성화되는 것처럼. 학교 사회 사업으로 하시면 좋겠다. 근데 제가 하겠다. 돈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한 2년 정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학교 사회 사업 하는데 학생 한 명을 근처에 있는 복지관에 연결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부터 원래 개인 사무소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사회 사업 하면서 학생을 연결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복지관에 의뢰를 했는데 복지관에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배울 때는 복지관에 의뢰를 하면 복지관은 맞아요. 받아주는 곳이라고 네. 저는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의뢰를 했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개인 사무소 할 때에도 복지관 사이에 있는 곳에서 개인 사무소들이 점점점으로 있으면 훨씬 더 커버리지가 넓어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있었고 그때도 개인 사무소가 일할 땐 의뢰 연계하는 것을 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의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 사무소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의뢰했는데 왜 안 받아들여지는가
했을 때 비난한다고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면 복지관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의뢰를 해야 의뢰가 되는지를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지관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가 28? 아홉? 이때? 예. 그래서 복지관에 취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춘희종합사회복지관에 갔어요. 부천에 있는 네. 가톨릭대학교 부설의 춘희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를 했고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개인 사무소를 할 거라서 3년만 일하겠다. 관장님한테도요? 예. 그때 부관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3년 동안 내가 여기 온 것은 이 복지관 시스템을 알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개인 사무소를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못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예, 계속 했었고 기관에도 필요가 있었고 저도 그걸 외면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바로 하기에는 기관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동의가 돼서 그래서 한 5년인가 6년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사무소를 하러 나왔죠. 그러시구나. 굉장히 오래 계셨어요. 그 개인 사무소에 대한 게 생각은 아예 사회복지 시작하시면서 계속 꾸준히 있었던 거네요. 예, 그 생활협동조합 하면서 네. 도농 직거래를 사회적 교류를 하려면 어떤 개인 사무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해 줄 만한 복지 체계는 제가 몰랐었고 그리고 없었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려면 개인 사무소처럼 만들어서 가볍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한덕현 선생님의 사회복지 정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복지 경영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복지 요결인데 그 전에는 복지 경영이었고 복지 경영 안에 사회복지사들이 개인 사무소를 만들어내면 지역마다 점점점으로 활동하면서 풀뿌리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챕터가 있었어요. 그 챕터를 보고서 개인 사무소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수익 만약에 예. 생계는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예. 그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저희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게 너무 좋지만 예. 가장 우선순위가 내 생계거든요. 내 그렇죠. 삶을 유지하기 최소 비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신 것인지. 그래서 첫 번째는 생업과 본업을 분리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업은 돈을 버는 것이고 본업은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생업은 푸른복지사무소, 본업은 푸른복지사무소, 생업은 푸른기획이라고 해서 초기에 소식지 기관에 있는 홍보물 이거 다 맡아서 해주는 인쇄 디자인 업체를 했었어요. 예. 그게 그럼 푸른 그 기획이 출판사의 뭐 시초. 출판사 시초는 아니고요. 그냥 하여튼 돈 벌려고 했다. 예. 그렇게 했는데 푸른 기획이 알려지면 제 정체성이 업체 활동하는 사람으로 되지 개인 사무소 벤처사회 사업가로 포지셔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푸른 기획은 생업을 제가 설정한 금액만큼만 버는 데만 집중하고 그 외에는 안 알려지도록 거래하는 복지관에 부탁드렸었어요. 소개하지 말아달라고 저를. 저는 여기까지만 돈을 벌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소개 절대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만 그냥 해달라 라고 하는 걸로 해서 푸른 기획을 했었던 곳은 몇 군데 없어요. 예. 근데 그걸로 이제 생업을 채우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푸른복지 사무소로만 활동한 거죠. 다르셨네. 뭐 어떻게 뭐 표현이 안 되네. 우리도 사고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사고는 좀 많이 달랐네요. 사회복지를 하게 된 계기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현장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한 이유가 명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또 벤처 사업가로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본업과 생업을 나눌 정도로 이 본업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게 강하셨다는 것이 막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선생님이 솔직히 벤처 사업가들이 사회복지 벤처 사업가들이 성공하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성공 사례 케이스가 왜 나왔는지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저는 매우 그 타협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실용적인 사람이라서 뭐가 있었냐면 안전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한테는 안전판이 큰 게 아내예요. 아내랑 결혼할 때부터 나는 돈 벌 생각이 별로 없다. 나하고 결혼하겠냐?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아내가 흔쾌히 그럼 내가 돈을 벌게 너는 그걸 해라고 하는 곳 동갑이거든요. 네. 그랬고 그리고 또 아내가 돈을 잘 벌어요. 아 그래. 안정적으로 잘 벌어요. 초등학교 교사라서. 그래서 노후도 아내랑 일부러 그 아내분을 택하신 건 아니죠? 저도 제 아내 사랑합니다. 갑자기. 아니 저도 제 아내 사랑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면 1차 안전판은 사실 아내예요. 네. 그리고 아내가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고 그랬으니까 제가 푸른 기획을 해서 조금만 보태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아내가 저한테 요청하는 월 얼마를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아내한테 얼마를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이 엄청 적어요. 그 금액만큼만 벌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벤처 사회복지 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1차적인 토대는 되어 있어야 그럼요. 충분히 자기 생각을 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없으면 그렇죠. 일단은 생업의 비중이 높아지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업의 되면 비중이 높아지면은 본업에 대한 본업이- 부분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럼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져요. 복지기관에서 80% 행정 업무하고 20%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건데 네. 그걸 타파하려고 개인 사무소로 나왔는데 생업을 80% 하고 본업을 20% 한다. 똑같이 그러면 되네. 그건 못하러 그렇게 불안정한 구조로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벤처사회 사업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능하면은 하지 마시라. 취업하시라. 그리고 안정적 기반이 있으시면 도전하셔도 되나 하시다가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방식을 하시라. 근데 여기서 터져서 폭발해가지고 성공했다, 알려지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푸른복지 사무소 소장이라는데 갑자기 제가 팀장으로 간다. 그럼 누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과장님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안 알려지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력해 보시다가 이력서 계속 넣어보시고 그러면서 하다가 터지면 괜찮으나 아니면 빨리 취업하시라. 이렇게 얘기해서 되게 실제적인 팁이네요.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그러니까 후배들을 보게 되면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가치관과 가치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선생님처럼 사고까지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가치관만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왜 내가 나의 이런 좋은 기획력을 왜 너희들은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다가 혼자서 고립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취업을 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다가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이 사회복지 쪽을 안 가죠. 자존심이 상해서 네. 다시 들어가기는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답인데 그 가치관을 누리기 전에 현실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실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사고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며칠 전에 강원남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맞아요. 양원석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 모이게 해서 한번 같이 밥을 먹고 또 경청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힘을 얻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지 마. 그러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너희들 할 수 있을 때만큼은 내가 응원해주고 해주겠지만 돌아갈 수 있을 때는 내가 돌아가라는 말은 못하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얼핏 드네요. 예. 아닌가요? 아니. 그건 그런데 또 경로가 다른 것도 있어요. 뭘 또 있냐면 저는 아까 실용적이고 타협적이고 이런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뛰어들면서도 계속 조정하면서 기반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고 그런데
다른 경로로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가치를 추구하면 돈은 따라올 것이다라고 믿고 뛰어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 모모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네. 예.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시면서 실패 확률이 좀 더 높긴 하겠죠. 저보단.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영역도 개척되는 거. 그러니까 경로도 개척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저같이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쫄보에 가까워서 가치만 믿고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특징은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놓고 가요. 돌아올 것도 생각하고. 그럼 선생님 그 지금 활동들을 되게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뭐 강의도 하시고 이제 뭐 자문도 하러 다니시고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하시고 이제 출판사도 하시고 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활동들을 이제 구상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활동들이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네. 최종 목적이 뭔가요? 최종 목적이요. 목표나 목적.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사업 개념이 네. 현장에 왕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고요. 그냥 그 하나를 위해서는 방법으로서 기관이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 왜냐하면 계속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떠해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사회복지에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하면 이상적이다, 뭐 안 된다,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자꾸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내가 하나 보여줄게라고 해서 하는 게 컨설팅이에요. 기관이랑 붙어서 그 기관이 3년 동안 해서 그 기관이 어느 정도의 실천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상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게.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것들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하지 않았지만 잘하고 계시는 선생님이나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샘플이 일단 나오겠죠. 샘플을 이제 확산시키려고 하는 매체로서 쓰고 있는 게 출판사, 유튜브, 페이스북, 뭐 팟캐스트 이런 매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픈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걸 공유를 다 좋은 사례들 같은 경우는 뭐 전파도 하고 그렇게 알려드리면 기관에서 시설에서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도 외부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고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그래서 고립감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으면 그분도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거든요. 아까 진성영 군이 얘기했던 그런 친구들 다른 길로 빠진 아까 뭐 이렇게 고립된 다른 길로 빠지는데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자괴감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어저께 이제 선생님 말 일맥상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이제 북부지 연합 행사가 있었어요. 복지관, 사회복지관. 그래서 24개 정도의 복지관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 시간이 이게 팀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지역조리 팀, 뭐 사례관리 팀,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데 그때 느껴진 게 뭐냐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꼬를 터주니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들이 정말로 외적 보상도 못 받고 있고 내적 동기도 못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나 욕망이 있고 또 반면에 자기의 의견에 공감해주고 또 이렇게 같이 고개 끄덕여 주기를 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 외롭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모여 있지만 외로운 친구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이라도 공감을 해주게 되면 정말 신나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한 명이라도 공감해줄 수 있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혼자서 그 토론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이 또 하시니까 그 프리랜서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복지관이든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어저께 선생님하고 좀 연관시켜서 보게 되면 혼자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많더라고요. 일에 매몰되어 있고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그런 사회복지라고 생각한 자기 가치관을 공유해주거나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내적 동기
그 외적 보상이 아니라 내적 동기가 좀 일어나게끔 분위기가 좀 조성되면 참 좋을 거라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게. 예, 이 예. 친구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사업 제가 생각하는 것을 샘플을 만들어서 확산시켜야 되는데 확산시키는 매체는 그때그때마다 그냥 갈아타는 거예요. 네네. 페이스북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페이스북 갈아타는 거고 플랫폼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예, 거야. 예. 선지자야. 우리 지금 팟캐스트 1세대예요. 우리는 양학수 그렇죠, 선생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제 예전에 다음 선생님 카페에다가. 팟캐스트 하실 때 예. 자주 들은 거라니까 한 번 예, 들었거든요. 예. 왜냐면 재미가 없어요 그거. 우연찮게 팟캐스트 접하게 돼가지고 아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하는 거 그때 알았거든요. 예, 예. 모든 플랫폼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신 지금 유튜버라고 하잖아. 유튜버. 선생님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 이거 정말 못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자기의 컨텐츠 없으면 얼굴로 이제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명확한 컨텐츠가 있으시고 명확한 그걸 또 컨텐츠. 이제 하여튼 알리기 위해서 하시니 고맙고 감사하지. 선구자적으로 해주시고 근데 그 선구자적인 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게 느껴지니까 이게 뭐 내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뭐 강의료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내가 내 출판사의 많은 출판을 통해서 내가 돈을 뭐 영리를 추구하거나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보게 되면 정말 전략이 느껴질 정도로 이 말의 끝은 뭐 당신들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고 다 하시지만 결국에는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계속 시그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그 윗분들이 잘 그거에 대해서 확 그렇게 막 수긍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막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 네. 막 그렇게 듣는 느낌이 들어. 하여튼 그래서 최근에 그 최고 관리자분들 대상으로 절차 탕목. 같이 그 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예.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에 제가 공지를 올릴 때 20회를 참여하게 올렸거든요. 아 20회나 돼요. 20회예요. 빡빡하네요. 예, 20회에 그 중에 한 번은 1박 2일 워크숍이고 네. 그리고 책도 10권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20회에 10권을 읽고 거기에다 보면은 뭐 직원한테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호탕한 사람인 척하는 것들 다 하지 않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까지 네. 다 올리고 난 다음에 이걸 지킬 사람들은 오시라라고 했거든요. 일부러 진입장벽을 엄청 높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회를 신청하러 오신 분들은 사실은 우리 복직에서 좋은 리더예요. 엄청 좋은 리더인데 이것도 왜 한 거냐 하면 현장에 갈 곳이 없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좋은 리더가 없다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있어요. 있고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그래야지 아 저거 이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조직이 있구나 좋은 데가 라고 하는 걸 증명시켜드리기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는. 그래서 20회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리더가 자기가 리더 역할 잘하기 위해서 20회 한 학기의 수업보다 더 길어요. 그리고 10권이나 읽어야 돼요. 그 정도의 준비된 분이면요. 저는 우리 복직에 훌륭한 조직도 적지만 있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어서 질문을 해보시죠. 제가 질문할게요. 그래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사회복지 우리가 소진환경 연구소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1, 2년 차 아니면 3년 차까지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번아웃을 좀 예방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필수 질문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소진이라는 게 무엇인지 번아웃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말을 할 수는 있죠. 번아웃, 소진, 일단은 제 생각에는 소진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원인도 아니고 그냥 소진이 어떤 원인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이 소진이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현상은 누구만 겪냐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겪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내적 에너지가 있는데 잘리지 않을 만큼은 내보내면 되기 때문에
소진되지 않아요. 근데 소진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에너지는 있는데 그 에너지를 많이 내놓는 거고, 많이 내놔서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어지면 나타나는 게 소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소진에 대해서 너무 소진이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소진이 어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는 순간 소진의 원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소진의 현상에만 자꾸 집중해서 그 소진 현상에만 대응하는 힐링으로 자꾸 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본질을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못 보게 해서 현상만 덮으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진하면 왜 소진이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한 것을 좀 찾아볼 필요는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소진이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저는 딱 하나였거든요. 그 소진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여주에서 노인복지관에 근무를 했을 때 그 부장님이 하신 말씀 딱 하나. 홍 선생은 결과 보고서를 참 잘 써. 예.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소진을 그냥 한 방에 예. 날려보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의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그 내부의 조직 안에서의 환경, 그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직 문화도 조직 문화지만 리더라고 하는 환경, 예. 그게 더 내 소진을 급속도로 빨리 오게끔 만들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헤어나올 수 없게끔,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에 가둘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먼저 개선되지 않으면 이 소진이라고 하는 건 현상은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진 현상이 본인이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에 맞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건 좀 그렇지만 좀 그런 환경들이 소진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선생님 말씀에 맞지만 그 외 부분에 이제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환경, 그 중에서도 조직이라는 환경, 리더라는 또 환경의 일부분, 그 부분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진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요. 죽는다는 것은 내놔서 죽는 거예요? 아니면은 못 채워서 죽는 거예요? 이해가 내놔서 죽는. 내놔서 죽는 거죠.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리가 빠져서 민머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머리가 안 자라서 민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빠져서가 아닐까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빠지는 수는 동일해요. 네. 모든 경우에 동일해요. 대부분. 네. 그런데 재생력이 떨어지면은 채워지는. 그러면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가 계속 배설을 하는데 네. 그런데 먹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네. 안 내놔서 에너지를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내놓되 그만큼 외부에서부터 무엇인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장이라는 게 일어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요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내가 채우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환경에서 얼마나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주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외부에서 환경적으로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소진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겠죠. 왜냐하면 주지 않으니까. 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나 스스로도 외부에서 무엇인가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마치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 있는 거랑 똑같아서 나도 기어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는 계속 내려가고, 그러면 결국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조직이 아무리 그지 같다 하더라도
조직 외부에서 네. 이렇게 모여서 네. 어떻게라도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그래도 나는 성장해 보려고 하고 공부하고 하면 떨어지는 속도는 조직으로부터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기어 올라가는 속도가 그래도 있으면 현황은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조직이 있다위니까 나는 외부에서 공부도 안 해. 이러면요 더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속도를 조금 조절하거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때 있다는 거죠. 그럼요. 예. 아니, 저는 예전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막 이렇게 자극을 못 받아서 이렇게 피드백을 못 받아서 떨어져요. 예.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힘이 어떠냐에 따라서 만약 이제 어차피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다시 그 조직이잖아요. 그만두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계속 그 안에서 돌고 도는 것들이 더 많은데 그걸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에스컬레이터는 계속 내려와요. 그런데 기어 오르려고 노력은 해요. 하지만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에스컬레이터를 이길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가 더 기어 오르거나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탈출하거나. 그럼 내가 더 기어오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더 기어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조직 외부에서 조직 내부 개판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요, 거기서는 무슨 일만 해야 되느냐면 해야 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만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퇴근 후에라도 찾아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장하는 사람은 소진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 사람들이 소진된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철학적으로도 나는 성장이 안 됐고 그리고 일의 방법을 또 모르겠고 그리고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의 성과, 실질적 성과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어떠한 성장도 없는데 당연히 소진되죠. 당연히 소진되죠. 그러면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못 채워진다?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다? 그러면은 당연히 외부에서 찾거나 아니면 빨리 옮겨야죠.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일반 회사라고 볼게요. 개판인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업계가 다 이래 이렇게 해요? 아니면 저 회사가 그지 같아라고 그래요? 저 회사가 그지 같더라고. 라고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지가죠. 그만해! 막 그러면서 딴 데 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복지계에는 어느 기관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복지계가 다 있다 이거예요. 이 판이 다 이래. 왜 다 이래? 다 비슷비슷하다. 예. 라고 이야기해버려요. 일반화 시킨다고요. 다. 일반화에 대해서 이것도 소진과 관련된 얘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동료들하고나 후배들한테 만나게 되면 얘기하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가 내부에서는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뭐 동호회를 참석하든 뭘 하든 간에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서 와서는 소진을 하는 거야. 다시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내부에 소진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야 된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왜 내부적으로 소진의 그 개판인 조직이 바뀌어질 수는 없을까? 이 소진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 때문에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거고 이 팟캐스트를 선배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좀 듣는다고 해서 바뀌진 않지만 내부적인 자정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왜 복지계만큼은 후배들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들어오지 마. 왜 하려고 해? 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까가 똑같은 것 같아요. 복지계 한 부분만 보고 복지계 개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은 들지만 반면에 현장에서 보고 현장의 후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면 100에 10에 8, 9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랭크 조직에서 가장 랭크 조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뭔가를 해도 위에서 오케이를 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에 또 다운돼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런 문화들 때문에 계속해서 소진이 되니까 소진을 받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를 발산했는데 그 에너지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쪽에서 조직에서 그래서 소진이 계속돼서 그 친구들이 힘들어하는데 왜 내부 안에서는
그 에너지를 왜 받아주지 못하는 걸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저는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이 싫어서 절이 싫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선생님하고 조금 다른 건데 중이 싫어서 절이 싫어서 그곳을 떠난다면 누군가는 채워지겠죠. 예. 그럼 그 누군가는 뭐가 되냐는 거죠. 제 말은 그 누군가 또한 소진이 되어 나갈 건데 예. 중이 싫어 절이 싫어서 자꾸 떠나게 된다면 이거는 계속 반복이 될 거고 그 안에서 좀 뭔가를 시도하기 위해서 머리가 빠질지언정 거기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의 추진성을 받기 위해서는 또 노력의 추진성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소진되지 말아야 되는데 예. 또 그러한 일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조직 구조적인 조직하고 지금 관련된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구분해서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 조직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죠. 이 조직을 시도를 계속 해야죠. 해야 해야 되는데 그 조직에서는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바꿔야 될 대상이니까. 네네. 그럼 어디서라도 받아야 돼요. 외부 자극 외부에서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외부에서라도 받으려고 하는 에너지를 가져야 그래야지 나한테 에너지를 주지 못하는 여기를 바꿀 수 있다고요. 그래서요. 바꾸겠다 내가 남아서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외부에서도 에너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내부 안에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잠재적 동지들을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한테 에너지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든 어떻게든지 간에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예. 동지들을 만들다가 또 지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면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못 받잖아요. 네. 동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내가 에너지를 그 사람한테 흘려내는 그렇죠. 거지 그 사람한테 저한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에너지가. 그럼 외부에서라도 받아야죠. 그래서 외부에서 받은 한이 있더라도 이 내부를 바꿔내겠다는 철저한 사명감이 있으면서 달라붙든가 아니면은 이거 안 할 거면 그냥 빨리 나가서 좋은 조직에 가서 좋은 조직의 샘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쪽이 부끄럽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이 그지 같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부에는 있으면서 외부의 에너지는 안 받으면서 욕은 계속하고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네. 그게. 네, 똑같은 사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이 정도의 결기가 있는 사람만이 중간 관리자 올라갔을 때도 그 결기를 가지고 개척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 관리자 중에서 이런 결기가 있는 사람만이 최고 관리자가 됐었을 때에도 결기를 발휘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고 관리자 분들은 진짜로 자기가 다 결정할 수 있는 오너 같으세요? 아니면은 법인, 지자체 이런 데로부터 또 둘러싸여서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는 바지 사장에 가까워요. 후자예요. 바지 사장이에요. 내 법인이 아닌데. 그렇죠. 지금도 관장님 중에서 법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돼가지고 잘리는 관장님도 있잖아요. 그렇죠. 법인 바뀌면 날라가. 그렇죠. 그러면요, 그분은 무슨 생각하실까요? 법인이 이래서, 지자체가 이래서, 정책이 이래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왜 못 들고 나와요? 결기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요, 실무자일 때 결기가 없던 사람이 최고 관리자 되고 리더 되면 갑자기 결기 생길 것 같아요? 그럴 리 없어요. 예. 그러면요, 외부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돼서 똑같아진다. 그럼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 중간 관리자 이상, 리더라고 하는 중간 관리자 이상의 사회복지사들이 좀 갖춰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중간 관리자 이상 최고 관리자가요? 네네네. 이제 뭐 기관에서 말하면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중간 관리자 말 그대로 최고 관리자도 있겠지만 뭐 실무자에서 한 단계 위에 올라가면 어쨌건 직책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책임감이 생기는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뭐 물론 일반 사회복지도 있겠지만 그런 관리적인 부분에 책임감 있는 그분들이 가져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뭐 소진과 연결해가지고 하면 더 좋고 소진 이제 일반 사회복지사들 어찌됐든 다독이고 뭐 이끌어서 가야 되는 그렇죠. 팀장이든 뭐 과장이든.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건데 그 자리에 가면 그만큼의 권한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 권한을 발휘해서 무엇인가를 고치려고 하는 건 진짜로 무서운 일이에요. 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장서던가 아니면 남들이 하는 거 따라오든가 아니 비키든가 네,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그렇게 그게 당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중간 관리자들은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소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중간 관리자들이 아까 결기에 말씀하셨잖아. 그러한 노력 없이 우리 또한 보고 배우고 잘한 것이 학습하고 있는 분들.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답은 있는 것 같아. 내 역량을 키워서 그들이 내 말을 무시하지 않게끔 만들고 그리고 내 동료들의 이야기를 좀 더 귀담아 듣고 뭐 그런 정도가 되면 중간 관리자들은 라고 생각해. 내 선생님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이 다 오픈해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나 선생님도 약간의 좀 약간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선이 필요한가요? 선이 좀 선생님이 좀 강의를 하시고 계시고 있고 네. 그리고 선생님이 나름대로의 전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중간 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서 중간 관리자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 일단 그거 나중에 알아서 편집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집은 거의 안 합니다. 그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거 있다고 생각해요. 의지가 있어야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말했던 결기라고 하는 게 아마 의지에 가까운 걸 거고 그런데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이 없잖아요. 의지는 있는데 전략이 없어요. 구체적인 역량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역량도 없어요. 전략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못 이뤄요. 절대로 못 이뤄요. 그런데 의지는 없는데 역량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치. 못 하는 거랑 안 하는 안 거랑 하는 거죠. 구분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1, 2년 차들은 대부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꿈은 커요. 막 조직을 바꾸고 사회복지 획을 긋고 막 좋은 조직 만들겠다고 막 그러는데 공부는 더럽게 안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조직이 좋은 조직인지조차 몰라요. 그렇죠. 어떤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인지조차 몰라요. 공부를 너무 안 해요. 팀장이 됐다고 하는데 팀장으로 승진은 하고 싶어 하는데 팀장과 관련해서 어떠한 리더십을 써야 되는지 공부는 안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팀장이 딱 되고 나면 그때 닥쳐요. 어떤 상황이. 그런데 그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앞 사람이 했던 거 보고 똑같이 해요. 그래서 팀원일 때는 우린 저러지 말자라고 의지는 다져요. 근데 역량을 안 갖춰놔가지고 우린 저러지 말자고 해놓고 올라간 다음에 똑같이 해요. 왜냐면 방법을 모르니까. 이러면요 일단 역량을 높여야 돼요. 의지 더하기 역량이 있고 그런데 이 역량을 어떻게 높아지는가?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고 관리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맞는 역량들을 갖추고 그러면서 그것을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중간 관리자 이상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정도 이뤘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알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소진이 오는 게 아니라 타성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주해요. 그래서 이 정도 내가 좀 더 알지 않을까 이제? 그럼 왜 그러냐면 뒤로 물러나잖아요. 실무에서 물러나면 상황 판단이 매우 복잡하게 일어나는 현장에서 벗어나는 순간 단순화돼요. 그래서요 팀장이 되고 관리자가 되면 될수록 일이 쉽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 왜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단순화 보여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상황이 들어가잖아요. 진창이고 막 발이 빠지고 어느 때는 막 신발이 벗겨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야 진흥은 건너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쉽게 뭐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너무 개인적인 질문 아닙니까? 선생님 모셔놓고 공연 방송에서 아니. 상담을 받고 계시는데요? 방송에서 개인 상담 받으시면 안 되고 그거는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따로 교육 받으셔야 되는 거 시작도 안 아닌가요? 했습니다 지금. 아니 이런 거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예. 평범한 뭐 일반적인 사례일 수 예,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기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일선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실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고 그걸 하다 보면 기록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그렇죠. 빈번히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기록이 매번 밀려서 누락 서류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얘기를 저도 들은 건데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걸 잘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 복잡한 상황들을 잘 들여다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기한 내에 처리해야 된다. 예. 그런 상황들이 되게 빈번히 발생이 되잖아요. 예. 현장에서. 예.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아니 싶었는데 중요한 건 그랬어요? 본인이 그랬었구나. 본인 제가 그러냐고요? 힘들었구나. 근데 그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결정권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기록하고 어느 정도는 사업의 수준을 좀 낮추고 목표치를 설정하고 하는 것들을 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현장 실무자한테 권한을 넘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야지 그 현실에 맞는 전략들을 세우니까. 근데 이 얘기는요 모든 리더십 책에 나와요. 리더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 실무자한테 내가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실무자가 그 상황에서 즉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리더고 리더는 실무자가 아무런 장애물 없이 목표치를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해 주는 사람이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요즘 현대의 리더십의 모든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지시하고 기록 몇 했냐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군요. 이건 리더십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저도 또 반면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게 중간 관리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중간이라고 하게 되면 그 랭크 조직이잖아요. 그 윗사람들이 이제 오더나 뭐 미션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진행을 할 때 맞춰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맞춰지기 위한 과정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것들. 그러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옳지 않은 것을 해본 다음에 해보니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 관리자들이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건 무조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록에 대한 부분들, 기록을 매번 할 수는 없으니까 누적이 되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미션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미션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미션에 대한 책임은 사회복지사와 팀장이 가지고 있는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축소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료하게 언제 어디서 육가원칙에서 뭐 기록을 한다든지 뭐 짧게 기록하게끔 만든다는 그 양식을 만들어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자체를 4시에는 무조건 복지관에 들어와서 이걸 기록합니다. 아니면 만약에 4시 이후에 복귀할 사항이 발생이 되면 무조건 시간외를 진행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록물을 맞춰야 됩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보니까 당신 얘기가 무조건 옳지 않아요가 아니라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팀장들도 그 팀원들에게 명분을 좀 제공해 주면서 좀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야 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 방식을 바꿔서도 진행을 해보니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 기록에 대해서 특별한 기록이 있을 때만 기록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뭔가 협의가 될 수 있는 뭐가 돼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만 얘기하게 되면 그건 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돈 받고 일을 하잖아요. 우리 가치적인 일을 하지만 그럼 랭크 조직에서 돈을 받는다는 건 그만한 책임이 있고 미션을 따라야 되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부정을 하게 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부정이 아니라 충분히 뭐 육하원칙이나 그런 거를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뭐 팀장까지 뭐 실무자는 팀장까지 판단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뭐 과장 뭐 부장 그 윗선에서는 부족해 이게 이거야 기록이 이게 다야라고 봐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그거를 설득하고 그러니까 납득시키고 만족시키고 감동을 주는 거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것 또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그 납득 만족 감동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에 중간 관리자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납득을 시키려면 그만한 행동이 이어졌어야 되는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시행착오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건 실패지 시행착오가 아니잖아요. 시행착오라고 하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과 그 최고 관리자하고 쇼부를 보려면 내가 당신의 얘기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어요라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중간 관리자들이 그런 걸 안 해요. 중간 관리자들이 동료들만 탓해요. 니네 왜 그거 못해? 당신들 왜 그거 못해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뭐 똑같은 랭크 조직의 상위 랭크자로서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한테도 설득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중간 관리자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들도 알 거예요. 나와의 신뢰 관계라고 하는 거는 나의 업무 역량 그리고 중간 관리자로서의 뭐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이 이들에게 보여질 때 이들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되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가치관이 맞지 않다고 뭐 거부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친구들도 똑같이 중간 관리자가 왔을 때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만 인식이 될까봐 저는 그건 중간 관리자가 이제 어떻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이 안 된 중간 관리자가 위에 올라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협의 조정을 못하는 중간 관리자의 탓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는. 근데 저는 그 여러 번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아마 중간 관리자로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좀 우리 해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의지는 참 좋고 의도는 좋다고 생각하나 중간 관리자가 영향력이 최고 관리자보다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최고 관리자는 최고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조직, 그 중간 관리자는 중간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조직, 실무자는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 이것이 어우러졌을 때 좋은 조직이 나오지. 나머지 둘은 개판인데 중간 관리자만 열심히 한다고 좋은 조직이 되기에는 중간 관리자의 영향력이 리더의 최고 관리자의 영향력보단 적다라는 거예요. 중간 관리자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중간 관리자로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꼭 필요하고 필요 조건이긴 하나 그거 하나가 조직을 좋게 만드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야죠. 실무자는 실무자로서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근데 그 찾아보는 건 뭐냐면 열심히 내가 해보려고 하는 성장해 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간 관리자는 원래 중간 관리자로서 그 자기의 영향력 하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최고 관리자는 거기에 맞는 것을 중간 관리자 이하 직원들이 또 아무런 장애물 없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서의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실무자가 자기의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리더가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으로 핑계를 저쪽으로 넘겨버리는 순간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큰 문제 뒤에 숨겨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현장에서. 그렇죠. 정책이 그지 같아가지고 내가 사업을 열심히 안 해도 돼 라고 해버린다고요. 그러면요 물론 절대적으로 그지 같은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저쪽의 요소가 분명히 크죠. 하지만 내가 작은 거지만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방기해버리는 순간 이 조직은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식당에 가면 저렇게 써있잖아요. 손님은 왕이다. 네.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은 손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과 거기 구성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구성원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손님은 왕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 손님이 와가지고 왕이야. 왕 노릇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젓가락 갖고 와 무릎 꿇어야지 막 물 줄 때는 왜 무릎을 안 꿇어 막 이 자식이 막 그러면서 막 유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냐면 왜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할 거고, 아니 그럼 손님은 왕이라고 써 있으니까 당연히 쟤네가 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니냐고 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걸 수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은 왕이다라는 메시지는 구성원한테 한 얘기지 손님한테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리더가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돼. 맞죠? 네. 그런데요, 직원이 그것에 대해서 리더가 그렇게 안 하는 걸 탓함으로써 자기가 부족한 것도 다 리더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메시지가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고 나한테도 그걸 막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모두 다 리더의 탓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변화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리더도 주로 뭐라 그러냐면 직원들이 그지 같대요. 그래서요, 다 남 탓하는 조직에서 나아질 게 뭐가 있는가 좀 없다고 생각해요. 부부관계하고도 비슷하죠. 예. 왜 맞잖아요. 나도 행복합니다. 아니, 여보 사랑해요. 나도 행복한데. 서로 남탓하면 부부관계에서 싸우기만 하잖아요. 아, 서로 우리는 뭐 서로 너무 탓 싸우지 않아요. 아니 싸운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건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건, 근데 그것에 대한 조직을 좋게 만드는 것에 대한 영향력의 비중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향력이 큰 만큼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책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가 그 다음 책임자고, 그 다음에 실무자겠죠. 이 비중의 차이가 크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리더만 갖고 있고 네. 직원을 아무 책임도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중간 관리자가 되었을 때 아니면 이들이 선임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기준. 예. 어떻게 보게 되면 기준 없이 그냥 중간 관리자가 되고 선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친구들이 판단하는 거죠. 아, 그때 김우랑 팀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땐 좋았는데 이걸 좀 더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이무건 팀장이 이거 했었는데 그건 좀 아니었어. 이걸 좀 다르게 방식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내가 봤을 땐 최고 관리자분들은 그거를 각성을 하시더라도 그 위치에서 그렇게 뭔가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뭐 그런 중점을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주가 아니라 그냥 잘 운영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중간 관리자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노력들이 좀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적으로 중간 관리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의견이 옳지 않아요, 당신의 의견이 맞지 않아요 라고만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면 같은 팀원들이 팀장의 모습을 보면서 부정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을 할까봐, 그렇게 하게 되면 이들 또한 또 그 팀원들한테 또 그런 영향을 미칠까 해서 그런 걱정이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기준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중간회자가 좀 기준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말은 무조건 좀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판단하는 건 중간관리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판단해서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아니 근데 저거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지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이 없잖아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복지계로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 관리자로 올라갈 때, 팀장으로 올라갈 때 이분들을 훈련시키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지금. 예. 그 요즘 연차되거나 자리 있으면 승진시키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정말 준비 안 된 관리자들이 최고 관리자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예. 근데 그게 이제 적은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라도 노력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만약에 복지계 전체를 그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아마 팀장으로 올라갈 때, 중간 관리자로 올라갈 때 그분들한테 대한 교육 체계 아니면은 훈련 체계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으려고 노력하겠죠. 예. 혹시 지금 최고 관리자 절차 강막 하고 계시잖아요. 예. 중간 관리자들 대상으로 해서 하실 혹시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거
초급 관리자, 뭐 인문 교육. 아 근데 요 팀장 아까 팀 리더 아까 뭐 있잖아요. 리더. 아 팀장 아카데미 뭐 그런 표경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 거죠.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시죠? 예,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표경 선생님 다 구상하시고 저는 거 그냥 한 코너만 맡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좀 갑자기 또 다음 질문으로 또 급격하게 중앙관리자에서 네. 얘기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타겟층이 1, 2년 차들이다 보니까 그래요? 여기 타겟층이 네. 2년 차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다른 저희가 처음에 계획한 건 예. 예비 사회복지사, 뭐 1, 2년차 사회복지사들 그랬어요? 네. 타겟층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시골연구원이 얘기했었던 부분은 중간관리자 부분이라고 하게 된다면 1, 2년 차들은 어떻게 소진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뭐 일맥상통하겠지만 뭐 옳지 않은 조직에서 뭐 빨리 접고 다른 조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 2년 차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소진이 일어났다 뭐 했다 그러면 좀 선생님께서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을 좀 일단 1, 2년 차 분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 의지는 충천하나 역량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리고 1년 차일 경우에 일을 잘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일에 끌려다니지 내가 일을 조장하지 못해요. 정신없이 한 예, 치우느라 해치우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몰입 이런 거 없어요. 매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1년 차니까. 왜냐하면 복지계의 대부분의 업무는 1년 단위로 이루어져요. 네. 네. 그래서 한 번 경험해야 그 다음번에 경험할 예측 가능해져요. 근데 1년 차나 2년 차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하기보다는 선배는 당연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질 거라는 걸 알지만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터지면 그때 준비해야 돼서 매우 느리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높은 성과를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높은 성과를 추구하면 안 돼요. 현실에 맞게 내 목표치를 조정해 줘야 돼요. 이게 보통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손가락 두 가지에 하나는 위에 잡고 하나는 밑에 잡고 고무줄을 걸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게 이상이고 이 밑에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이상을 높이면 높일수록 위로 끌어당겨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긴 해요. 왜냐하면 고무줄이 늘어나면서 탄성이 있으니까. 문제는 이걸 너무 높게 잡잖아요. 고무줄이 끊어지면서 밑에 손가락이 내려와요. 지금 1, 2년 차 겪게 될 소진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다른 데서 봤더니 막 사례 발표하는 거 같더니 막 지역사회 들썩거리고 막 규모 크고 막 이런 것들 보는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하다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상이 높으니까 아주 신나게 하죠. 막 이것도 해보고 그렇죠. 그런데 절반쯤 가잖아요. 기간이. 그러고 나면 나는 절반이라고 썼는데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장하는 사람은 소진이 안 와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방법도 모르겠고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성과도 없다? 그러면은 성장한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진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추구해야지 다른 데에서 봤더니 너무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현실에서 이 정도를 하는 게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걸로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자기의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좋은 관계망을 만들어야 돼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망을 맺어야지 맨날 술 먹고 욕하고 이러고 막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신입 직원으로 들어와서 정말 일을 정말 잘하고 열심히 열정을 보이는데 그 친구와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데 맨날 불평불만만 얘기하고 뭐 그런 친구들이 또 그런 친구들을 또 이렇게 있나 봐요 주변에? 아니 없어요. 대꾸가 이렇게 또 잘 챙겨요. 그러다 보니까 잘 따르고 그러니까 이 친구로 인해서 그러니까 썩은 사과가 썩게 되게 되면 영향을 받는 거죠. 다른 사과들에게도 이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럴까봐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너무 공감하는 게 그렇다고 너가 얘가 못됐어가 아니라 예. 그렇죠. 얘도 많이 같이 데리고 가려고 막
끌고 가고 있는데 또 얘가 또 이게 썩은 사과로 표현하면 좀 아니지만 다른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멍든 사과. 그러니까 그 1, 2년 차들이 그 판단이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잘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요 내가 좋은 관계망을 만들고 싶잖아요. 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좋은 사람 주변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누굴 걱정해 주느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연락하면 저 사람은 이미 바쁜데 혹시 내가 연락해가지고 부담 주는 거 아닐까?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명함도 많이 받아가요. 그러니까 제 명함 있었을 때 옛날에 네. 다 많이 가져갔어요. 가져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연락드려도 네. 돼요? 막 이래요. 연락 주시라고 라고 하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렇죠. 근데 왜 연락 안 하시냐라고 여쭤보면 제가 너무 바쁠 것 같아가지고 부담될까봐 연락 안 드렸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너가 지금 나 걱정해 줄 때냐고. 너나 걱정하라고. 나는 괜찮다고. 지금 목마른 사람이 누군데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 주고 있냐고. 왜 이렇게 자기가 이기적으로 성장할 생각해야지. 정말 진짜 어떻게 이타적으로 하면서 자기는 이기적으로 성장도 못 하면서. 오늘 사소한 방송 너무 좋다. 맞아요. 너무 좋. 이게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나온다. 배려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치. 배려를 일단 약간 내가 알아야지 누군가에도 알려주고 내가 알아야지 그게 잘못됐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조직하고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그냥 추가적으로 예. 다른 질문을 하자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 활동 하다 보면 팀간 협력을 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는 실무자들하고도 실무자들끼리도 하지만 팀장들끼리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뭘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 되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팀하고는 안 해야겠다.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또 현장에 그때마다 이제 유행하는 것들 사실 있잖아요. 예. 뭐 한참 때는 막 지역 조직화가 CEO가 예. 막 이렇게 됐다가 예.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기능 변화를 하면서도 사례 관리가 막 예. 강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예. 있을 때 약간 관련된 팀이 조금 더 집중이 되고 부각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서 그러면 그 반면에 다른 팀들은 약간 소외되는 느낌. 예. 뭐 예를 들면 뭐 서비스 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예.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사실 뭐 조직 안에서 드러나지도 않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무슨 질문이지? 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뭐 그렇죠. 저희 갑자기 얘기를 구구절절 하다가 정리가 지금 안 되는데요. 본인 얘기. 여태까지 잘 가는데.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예. 이슈가 되는 팀이 있으면 반대로 그 이슈가 좀 덜 되는 팀이 있으면 또 덜 되는 팀에서 나는 능력이 부족한가? 예. 왜 인정을 안 해주지? 그런 쪽으로도 또 느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 그러면 당연히 뭐 그런 시대 흐름에 따라서 환경적인 부분에 따라서 잘 되는 뭐 일을 열심히 예. 다 열심히 하겠지만 좀 더 부각되는 말씀처럼 그런 팀 뭐냐? 질문이 이상해. 아니, 실패.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많이 그래서 있거든요. 오는 좀 예. 자괴감을 해야 되나? 예. 아니면 일상적인 걸 열심히 하지만 인정을 안 해줘서 예. 또 그런 데서 오는 뭐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예. 것 같은데 그런 그런 문화를 좀 타파하기 위한 예. 하려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리더가 결정하는 거지만 예. 리더의 생각으로 인해서 뭐 리더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팀 간의 이제 뭐 비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리더가 아닌 우리 중간 관리자들이나 아니면 같이 있는 동료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좀 서로 위로해 줄 수 이거 맞니?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에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이 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은 주로 뭐냐 하면 팀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로 생각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예를 들면 어느 팀, 총무팀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전혀 드러나지 않거든요. 네. 예,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총무팀 같은 경우에는 가사노동에 가까운 팀이에요. 일을 해서 완벽하게 해내면 불편함이 없는 거고 잘 못하면 그때 드러나요. 표시가 나요. 예. 축구팀에서 수비수와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잘하면 잘 안 드러나고 못하면 바로 타겟이 되는 그렇죠. 골 먹으면 바로 표시나죠. 예. 그런 팀이 있거든요. 그런 팀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업무를 하나 마쳤다 그러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예를 들면 지도 점검 마쳤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다른 팀들이 피드백으로 아우 수고했다고 이렇게 사업팀은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일했네라고 느끼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총무팀이나 아니면 다른 팀 같은 경우에 아직 요즘 유행이 아닌 팀 같은 경우에는 잘 드러나지도 않고 하니까 드러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도록 긍정적인 걸 하는 이런 임시 변통적인 아니면 표면적인 해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리더가 무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우리 조직의 목적을 이루는데 수비수가 이를 개판으로 하면 우리 전체의 조직의 목적을 이룰 수 없거든요. 공격수가 골을 10골을 넣어도 그래도 수비수가 11골을 먹으면 우리 조직 전체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근데 어느 팀은 연말에 너희 일 잘했다고 칭찬받고 어느 팀은 일 못했다고 혼나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조직의 목적은 당연히 달성이 안 돼야 정상이죠. 조직 전체로 일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어느 팀은 칭찬받고 막 회식하고 어느 팀은 혼나고 막 이런 얘기는 팀 전체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추구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각자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각자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면 팀 간에 협업이 일어나겠어요? 아니면은 우리 팀의 유리한 방식으로 목적지를 자꾸 갖고 오려고 하겠어요? 유리한 방식으로 갖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팀끼리 자꾸 불협화음이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공통의 목적 목표인 미션 비전을 같이 설정한 게 아니고요. 어느 팀에 유리하게 목적을 설치되어 있고 어느 팀에는 불리하게 목적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팀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비전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설정할 때에는 공통의 목적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 속에서는요 팀원끼리 안 싸워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팀원들의 성장과 그리고 기관의 성장이 일치화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직원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이 일치화되면요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해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워라밸 싫어해요. 왜냐하면 워크, 라이프 밸런스인데 워크는 일이고 라이프는 삶이잖아요. 근데 삶의 하위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과 여가예요. 근데 삶을 중요하게 하는 노동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잊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노동을 삶에서 분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노동이 내 삶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워라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과 삶이 통합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어떤 일이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하죠. 그럼 분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통합돼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 무엇인가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 보면요. 일과 자기 삶이 통합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백종원 씨도요. 즐거운 일을 하라고 그래야지 나중에 버틸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일가를 이룬다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일을 삶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리더가 그 직원이 하는 일과 그 직원이 살고자 하는 삶을 분리시켜 놔가지고 그래서 일하는 건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직원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않아야 퇴근 이후에 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즐겁죠. 그렇죠. 그래야 즐거운 거예요. 퇴근이 즐겁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성과가 나오겠어요? 이 조직에? 안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리더는 똑똑한 리더라면 뭘 해야 되느냐? 직원의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기관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일치화하시는 거. 그리고 팀 간의 목적이 우리 기관의 목적과 일치화하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굳이 관리하려고 하지 않아도 직원들과 팀원은 알아서 협력해요. 또 감동 먹어요. 며칠 전에 진짜 교육받았거든. 네.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네. 보수 교육을 받았거든. 그래서 그때도 이 말씀을 하셨었거든.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안부 리더십 제의라는 거요 나와요. 이거 다 나와요. 자, 어떻게 우리 동창계 고민을 해보셨나요? 저는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걸 제가 해야 실제로 들릴 것 같아요. 실제로 이직을 계속 되게 많이 고려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소진환경연구소 이 팟캐스트 들으면서 그 전전화에서도 이제 그만뒀던 선생님이 나오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막 맞아 막 이런 얘기를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제 양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들으면서 계속 제가 어떤 환경에 놓였지? 나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었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그래도 1년차 때까지는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힘을 잃어서 내려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추진력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중간 관리자들 또 다른 말씀 눈물이 맺혀가지고 또 정말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중간 관리자들보다 이렇게 지쳐 있는 그 친구들을 모아놓고 선생님 아까 힐링이 좀 그러면 좀 치유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교육들이나 그런 것들은 중간 관리자들하고 리더라고 하는 그 최고 관리자들만의 교육밖에 없어서 이들이 받아서 가서 동기부여 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교육들이 많이 부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들이 어저께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들이 정말로 내적인 보상도 못 받고 외적인 보상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에게 공감을 받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친구가 얘기하니까 너무 또 확 와닿네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양현선 소장님께서 최고 관리자나 중간 관리자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오히려 저는 느끼는 게 그 약간 내부에서 힘을 못 얻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어차피 내려가게 된다 하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힘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더 많은 교육과 그분들이 많은 그 영감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좀 본다 그랬잖아요. 네. 교육하면 바뀔까요? 현실적으로 아니요, 안 바뀝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난 진짜로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 그런 분들 나는 많기 때문에. 그 교육을 가서 가면 두 가지 교육이 있어요. 그냥 가서 그냥 시간 때우고 오는 교육과 하나는 정말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오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 갈 때마다 느껴져요.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이게 잘못됐구나. 그럼 다른 방식으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난 이번에 가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에 대해서 진짜 퇴근할 때마다 그리고 어디 갈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교육을 통해서 정말 많이 정말 트라우마에 가두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성찰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니까 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피드백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드백이 그게 이렇게 해라는 식의 것들이 지금 많잖아요. 우리가 어찌됐든 수직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데 그걸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상 사회복지사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다독인다고 해서 사실 끝날 거는 아니고 내가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주는 윗사람들이 있어야 좀 신나서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많으니까 그리고 끝까지 결국에는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 하고 해서 그냥 주고 오케이 하면 그래 하자 끝내고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나는 그래서 양원석 선생님 교육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 자기 고백이에요 지금?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확실하게 알았거든 이제.
창의력이 왜 우리가 창의력을 얘기하면서 외적인 보상에 너무 했기 때문에 치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걸 이제 인지했고 난 앞으로도 이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의 영역이 더 크지만 중간 관리자 영역을 좀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맞닥뜨릴 때는 좀 맞닥뜨리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자면 생각이 나는데 답정너인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거를 이제 저는 뭐 고민할 때 들이받아야 되느냐, 수용하고 해야 되느냐, 그거에 적절한 이제 타협점을 찾는 것들은 이제 보통 제가 생각할 때 그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들이받느냐, 안 하느냐, 타협점을 찾느냐, 그 다음에 타협점은 이제 그 중간에 찾는 거죠. 그냥 아예 수용하고 가느냐.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일 것 같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응대를 하는 게 대응 어떻게 대처. 좋을까요? 대처. 그런데요. 전제 조건을 따져 보면 그 지시가 답정너인 분이 실제로 그걸 결정할 권한이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내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있는 거면 그러면 따라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권이.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조언을 드리고 그분이 자기 결정을 바꾸면 괜찮으나 그 권한의 자체를 부정해버리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내가 쓸 권한도 아마 부정당할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부정하는 때는요, 진짜 이거는 교체하겠다 내가 라고 할 때 써야 될 전략이지. 이렇게 하겠다. 아니 내가 바꿔버리겠다, 갈아버리겠다 내가 라고 이럴 때 써야 될 거고, 지금 요 안에서 무엇인가를 바꿔보고 싶다.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혁명을 할 것인가 혁신을 할 것인가 할 때 이 혁명의 전략과 혁신의 전략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질서를 바꿀 것인가 질서 안에서 변화를 주고할 것인가 이 전략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혁명을 할 때에는 이건 들이받아야죠 당연히. 근데 들이받는다 그럼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때 들이받아야 돼요. 근데 어설프게 들이받고 그 다음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다음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안 돼, 안 바뀌어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들이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경험을 봤으니까. 그럼요. 근데 그게 있고, 근데 혁신으로 간다고 할 때는 그 안에서 그 제도 내에서 질서 내에서 바꿀 수 있으려면 권력을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뭔가 조금씩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건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까 꾸준하게 있지 않고서는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요, 길게 보고 넓게 봐야 돼요. 혁신하려면, 혁명하려면 짧게 아주 전쟁과 같이 싸워야 돼요. 상대방이 약한 지점을 찾고 상대방이로 하여금 내가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게 해서 상대방은 다 맞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명확하게 형과 새로서 폭포가 쏟아붓듯이 약점을 정확하게 들이부어서 이겨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렇죠. 손자병법이 나오는 거예요. 싸울 거면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이겨놓고.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중간관리자 분이든 1, 2년 차든 어떤 전략이 좀 있으셔야 되냐면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근데 시간은 최고관리자 편이에요? 아니면은 신입직원 편이에요? 신입직원 편이죠. 생물학적으로 은퇴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간관리자가 되고 최소한 최고 중간관리자나 최고관리자가 되려면 몇 년만 기다리면 돼요. 몇 년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몇 년 기다리면 되느냐? 20년 정도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 복직의 상황으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상황에 갔었을 때는 지금보다 현저히 나아지겠죠. 그런데 어떠냐 하면 의지 있고, 아까 의지 있는 사람만이, 노력하는 사람만이 소진된다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이 짧은 단기간의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들이 막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터지죠. 소진돼서 어디를 나가요? 복직을 나가요. 복직의 라인 나가죠.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그 사람들만 남죠.
타성에 젖은 사람들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시간을 이기니까 꾸준하게 타성을 발휘하니까. 그래서요. 의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좀 더 버티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혁명을 할 거면 혁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혁신을 할 거면은 꾸준하게 버티든지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래야지 바뀌죠. 안 그러면요 지금 다 타성 있는 사람들한테 다 넘겨주고 의지 있고 역량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복지계 다 떠나가지고 전부 다 NGO, NPO 가가지고 다른 데서 다 열심히 하고요 다 마을 만들고 막 NPO도 하고 사회 혁신하고 막 하는데 복지계는 그지 같아. 이렇게 된다고요. 맞아요. 비슷한 다른 현장으로 많이 갔어요. 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의지 있는 사람,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 해보려고 했는데 막힌 사람, 그래서 여기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나갔다. 그러면서 복지계 욕하죠. 왜? 가서.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복지계 우리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뜻있는 사람이 오려고 하겠어요? 안 오려고 해요. 그리고 와도 뭐라 그러겠어요? 열심히 하면 그 타성이 젖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왜 열심히 일해? 일하지 마.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가 감당해 줘야 될 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썩어질 걸 생각해야지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페이스북 하고 막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거는요. 지금 바뀌길 원해서겠어요? 아니면은 몇십 년 후에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관리자가 됐었을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하겠어요. 저는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최고 관리자가 제 유튜브 보고서요. 바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별로. 보겠어요? 보지도 않을 거예요. 보는 분 있으면 죄송해요. 근데 그런 분은 이미 의지 있는 리더일 거예요. 그죠. 감동하셨는데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다. 저는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이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했어라고 해서 혼자서 뭐 자책하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는 단계인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2밖에 없는데 우리가 굳이 5까지 가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처받고 누군가 우리 방청객인 분이 내가 2까지 갔으면 이분이 3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까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썩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먼저 된 사람의 도리로서 그냥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오늘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시간이 또 이렇게 또 돼가지고 녹음 되게 오래 길게 했어요. 네, 되게 녹음 길게 하고 했는데 하여튼 오늘 선생님의 말씀 중에 가장 이제 몇 가지를 좀 추려보게 되면 소지는 현상일 뿐이다. 내부에서 충전시키기 어렵다면 외부적으로 충전을 받으려고 하는 자성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1, 2년 차 그대들이 실수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정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대들의 작은 성공들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목표를 이상을 크게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조금 와닿던 거는 이기적으로 성장해라. 이기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누구를 배려하지 성장에 있어서는 누구를 배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양원석 선생님 전화번호 공개할 테니까요. 이미 공개돼 있어요. 네, 그래 많이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후배님들이 어차피 저희가 양원석 선생님하고 저희 세대 우리 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양원석 선생님하고 저희 세대는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양원석 선생님하고 양원석 선생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누군가는 그 바톤을 이어가는 게 우리 세대의 역할인 것 같고 우리 세대의 역할이 양원석 선생님 생각이 절대 뭐 썩어지더라도 그거에 이제 좋은 양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방청객 사회복지사분께서 또 다른 양분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계속 연속선상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5년 뒤를 보는 게 아니라 20년 뒤를 30년 뒤를 보면서 사회복지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우리 양원석 선생님 정말 오늘 나 너무 감화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양원석 선생님이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들.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또 어떨까 해서 네. 너무 또 뜬금없죠. 갑자기 또 마치고 뭘 얘기해? 네, 짧게 준비하시는 동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양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는 그냥 마무리 딱 깔끔하게 하는 걸로 하면 네, 우리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는 멘트가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멘트 치고 하겠습니다. 네, 그 조금 길고 넓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요 복직이 나아졌어요. 엄청 나아진 거예요. 그런데 짧게 보면 역행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미 각 개인들이 국가의 주인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커다란 흐름은 네.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커다란 흐름 안에서 복직에도 있기 때문에 복직에도 구성원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리더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력하고 그 책임이 좀 더 훨씬 더 무겁게만 발휘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짧게 보면 역행하나 길게 보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은 지금 신입사회복지사 분들의 편이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저도 분명히 나중에 언젠가 정리될 거니까. 그래서 눈물 날라고 예.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많이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신입사회복지사 아니면 젊은 사회복지사 분들한테 우리 복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분들이 조금 길게 보시고 넓게 보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놓고 지금 가는 거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좀 더 길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맨날 하는 멘트 60만인가요? 70만인가요? 60만. 그 100만. 멘트를 100만이라고 한번 100만이에요? 그 멘트를 100만이라고 들었어요. 지금 그럼 저희 100만으로 바꿔야 될까요? 네. 아니 지난번에 60만으로 네. 한다고 그랬잖아요. 멘트를 하십시오. 네. 60만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사소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